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딱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자른 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켠에 이런 자부심 하나만은 갖고 살았어요. 나는 우리 아빠의 딸이고, 우리 엄마의 딸이다. 라는 자부심 말이죠. 아빠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나름 건실한 회사에서 임직원까지 맡다가 퇴직하시고 현재 택시를 운전하고 계세요. 집에서 놀면 뭐 하냐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다면서 낮에만 운행을 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 홀로 독학을 꾸준하게 하셔서 일본어도 마스터하고 웬만한 중학 영어도 척척 푸는 언어의 마술사십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우리 집을 겉만 보고 저를 개무시하던 예비 시댁 이야기예요. 제 소개부터 자세히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는 40대지만 남자랑 결혼해서 시댁에 얽매 있고 반대로 남자는 우리 집에 얽매 있는 게 싫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보단 일에 매달려 살았죠. 물론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돌싱남이었는데 포근하고 괜찮은 남자였지만 솔직히 결혼 생각보단 그냥 썸 타는 관계였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달라서 조금은 시들할 때였습니다. 주변에선 그렇게 멋진 남자랑 결혼을 안 한다고? 돌싱이라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의아해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결혼하려면 돌싱이든 싱글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냥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공무원이라서 저랑 생각이나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점점 느끼면서 멀어질 때였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가치관이 자유분방한 저와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산업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업체에서 원하는 제품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들을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연히 거래처 어떤 남자랑 친해지게 됐고,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인지라 누나 동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묻더군요. 누나는 남자 안 만나요? 난 남자 관심 없어. 왜요? 누나 정도면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털털해서 웬만한 남자들이 대시 엄청 할 것 같은데. 난 결혼 관심 없어. 그럼 지금 남자 만난다고 들었는데 사귀는 거 아니에요? 헤어진 거나 다름없고 나는 결혼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니까. 어쨌든 그건 뭐 네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고. 난 일이 좋고 남자 만나서 결혼은 안 할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강했으니까 가능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동생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업무적으로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 그걸 동생이 막아줬거든요. 뭔가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자연히 제 마음도 열리게 됐고요.
하지만 그 동생을 좋아한다는 거였지 절대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생도 그걸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부턴가 슬슬 들이대더군요. 술 한잔 하자부터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려고도 했고요. 동생이 저를 직장 동료나 누나가 아닌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사고를 치게 됐네요. 사람이란 게 참 감정의 동물인가 봐요. 선을 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의외로 분위기에 취해, 술에 취해,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나니 이미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을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동생이랑 함께 있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한편으론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랑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단 안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이상해지더군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 행복이 나중에 큰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예감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육감이 100% 맞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어차피 하룻밤 술김에 즐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말 발목을 잡게 됐죠. 당황스럽더군요. 분명 그날 제대로 피임을 한 것 같은데 운이 나쁜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죠. 당연히 동생도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누나, 아이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절대로 나쁜 생각은 안 해. 그러려면 결혼해야 하는데. 난 결혼은 안 할 거고 그냥 아이는 낳아서 키울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동생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니 아빠 없는 애를 만들어줄 거냐고요. 제가 아이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아빠 없는 애로 만들 거냐고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결혼해요.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저도 당혹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기도 미안하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어서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아빠나 엄마는 항상 저에게 너 선택을 존중한다. 대신 우리 의견은 참고만 하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빠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엄마는 결혼보단 요즘 세상도 많이 좋아지고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좋아졌으니 아이만 낳으라고 하시더군요. 갈린 의견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일단 동생 쪽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막막하더군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아직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결혼을 언급하면 완전히 묻히는 것 아닐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죠. 제 주변의 여자들 중 결혼해서 경력 단절된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아이도 좋지만 저는
일하는 게 더 좋았기에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워낙 동생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임신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편으론 내 뱃속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모성애가 생겨서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자.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동생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생이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아빠도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고 어차피 결혼을 찬성하셨던 분이라서 남자친구를 굉장히 편히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많이 안타까워 하셨지만 오히려 동생의 씩씩하고 밝은 모습을 보곤 마음을 놓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동생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아빠는 동생이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나중에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자금도 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장인과 사위의 사이가 참 돈독해지는 걸 느꼈어요. 대신 저만 고민이었죠. 정말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다가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치는 것 아니야? 여러 고민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집은 정말 괜찮았지만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일단 시부모님 콧대가 거의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부모님 스펙 듣고 정말 눈이 커지는 줄 알았어요. 일단 예비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 출신의 꽤 여기저기 학술 대회에 참가하신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무슨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예술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두 분 다 재력에, 학력에,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분들이었고요. 그동안 동생이 자기 집 자랑을 한 적이 없어서 솔직히 평범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대로 알고 나니 쫄리긴 쫄리더라고요. 물론 시댁이 못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는 집안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기가 죽잖아요. 저도 어렵게 자란 편이 아니라서 차라리 시댁이 부족한 게 낫지 시댁에게 기죽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이런 제 심정을 눈치챘는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동생이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지적인 수준이 좀 높으셔. 물론 누나도 지적으로 수준이 높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약간 그런 허영심이 세니까 혹시나 누나 자극하거나 약간 깔아뭉개는 이야기 해도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 원래 말투가 약간 그런 것 뿐이니까 이해해 줄 거지? 이 말을 엄청 하면서 주의를 주더군요. 그냥 잘난 척 엄청 해대는 분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이것저것 챙겨주시더군요. 너무 감사하고 의외로 성격이 좋으시구나. 듣던 것과는 반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무렵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애는 맞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무슨 교양 있고 배웠다는 여자가 이런 말을 당사자 면전 앞에서 하나요? 이건 대놓고 저를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는 여자라고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예상치도 못한 발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때 제가 잠시 좀 멍한 표정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근데 우리 애가 좋아하는 타입 같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실례를 범했네요. 요새 남의 애 베고 책임지라는 여자들 많잖아요. 나는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군요. 순간 욱해서 확 뒤집어 버릴까 하다가 도대체 이 집안 꼴이 왜 이런가 궁금하기도 해서 오기로 가만히 눌러 앉아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책이 엄청 많았어요. 아무래도 교수 집안 출신의 학술 대회도 나가는 분들인지라 집안 분위기는 딱 보는 순간, 아, 배운 집안 사람들이구나, 라는 기운이 확 느껴졌죠. 게다가 아들에 대한 무한 신뢰가 강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갑자기 나이 많은 여자가 임신했다며 나타났으니 곱게 보이진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딱 봐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근데 여기까진 그래도 참을 수 있고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계속되는 질문에 완전히 정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네, 저는 중상위권 대학 나왔어요. 아니, 그쪽 말고 부모님 대학요. 부모님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고졸이시고요. 엄마는 그때 집안에 문제가 좀 있으셔서 초졸이신데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깔깔대며 웃으시더군요. 아직도 초졸이 있긴 있구나. 이러더니 갑자기 대화를 뚝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때만큼 모멸감이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님 욕 보이는 것만큼 큰 모욕이 없잖아요. 대놓고 저희 엄마가 초졸이라고 무시하는 예비시모를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가끔 시댁에 책 잡혀 사는 여자들 보면 왜 저렇게 사는지 정말 한심해 보였는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밖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 제가 예비 시모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겠더라고요. 그 뒤에 할 말이 많은데도 갑자기 대화를 끊고 말도 안 하니 더 이상 해명하기도 귀찮아서 아무 말도 안 했죠. 동생은 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 아버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애가 맞는지 확인은 해야 허락을 할 거 아니야.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는데 딴 놈 애매 어쩔 건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철이 없니? 끝까지 저를 부정한 여자 취급하는 예비 시모에 기분이 확 상해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 승낙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저도 예의상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온 거고요.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말에 예비 시부모님들은 잠깐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그걸 눈치챘는지 자기 나름대로 분위기 좀 바꾼다고 엄마 아빠 처가에서
저 사업 자금도 대준다고 해줬어요. 이러면서 너스레를 떠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말에 시댁 식구들 표정이 싹 가시는 것 같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애가 좀 철이 없어서 여자 보는 눈이 좀 아래란다. 그래도 너가 잘 맞춰주고 누나처럼 잘 이끌어 주렴. 알았지? 참나. 아주 말 바꾸기 선수더군요. 갑자기 우리 집에서 돈 좀 대준다니까 말을 확확 바꾸는데 이거 정말 배운 사람들 맞나 싶더라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동생은 계속해서 자기 부모님 커버치느라 바쁘더군요. 주변에 보면 말은 좀 싸가지 없이 해도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은근히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저를 계속 설득하는데 눈물겨웠습니다. 동생이 하는 행동이 갸륵하기도 하고 예비 시부모랑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에 힘 빼고 싶지 않아서 그분들보다 어린 제가 참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첫날은 인사만 드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식사도 하고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 저도 결혼을 할까 말까 결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분만 확 잡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가서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비 시아버지가 그런데 그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 택시 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요즘 택시 운전으로 그거 생활할 수가 있나? 아니 그걸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 사업 자금을 대준다고? 저희 어머니가 땅이 좀 있으셔서요. 부동산 좋지. 근데 부동산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아니 동산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 말 그대로 돈이 아니야. 팔아야 돈이지. 부동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느라 정말 힘드시겠구만. 아니요,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고요. 그래, 그래. 알았어. 주변에 택시 모는 친구 있어서 잘 아네. 나도 다 알 건 알아. 학자라고 책만 보는 건 아니라고. 얘야, 됐다. 덕분에 아주 재밌어. 갑자기 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은근히 우리 집을 무시하는 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아빠가 택시 몬다고 해서 엄청 우리 집을 무시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 못 살지 않아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특히 엄마는 집안 사정상 당시 학교를 못 갔을 뿐이지 나중에 집안 형편 피면서 지금은 만석군에 가깝게 집에 땅이 많고 그거를 좀 정리해서 팔면 서울 웬만한 동네에 꽤 괜찮은 빌딩 하나는 세울 정도는 됩니다. 게다가 아빠도 퇴직하시고 소일거리로 택시 모시는 거지 중소기업 다니실 때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고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지 않으셨다면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좋은 대학 다니고 문제없이 생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택시, 초졸, 이런 이야기만 듣고 우리 집안을 은근히 깔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어차피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까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그땐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홀몸이 아니니까 친정 엄마가 와서 많이 도와주게 됐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두 분이 먼저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된 거죠. 평상시에도 거리감이 있는 게 사돈지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까 서로 얼마나 어색하셨겠어요. 근데 그 만남도 정말 재수없게 만나셨더라고요. 마침 친정엄마는 저 때문에 마트에 가서 장을 받고 예비 시모는 저 만나러 온다고 오시던 길에 저희 엄마가 장 보고 나오던 차를 부딪혔나 봐요. 아무래도 자동차 사고에 능숙하지 않은 연세라서 그런지 바로 대처가 안 되니까 좀 머뭇거렸는데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 얼른 차 빼라 마라 하면서 소리 치니까 엄마가 얼떨결에 차를 좀 뒤로 뺐나 봐요. 근데 그걸 예비 시어머니가 어디서 들은 건 있으셔서 이거 지금 증거인멸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싸움까지 나게 됐고 나중에 연락받아서 얼른 가봤더니 두 분이 싸우고 계시길래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로 처음엔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정상적인 만남이었으면 사돈지간인데 하필이면 이런 마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으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어쨌든 대면 해도 일단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엄마는 잠깐 차에서 짐을 좀 뺀다면서 차로 가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 차가 세 대입니다. 하나는 아빠 세단, 엄마 중고 중형차, 그리고 아빠 택시 이렇게 세 대거든요. 엄마는 그냥 중고 중형차거든요. 근데 그걸 예비 시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부인 차가 너무 낡았더라. 아, 그거요? 그냥 엄마가 타시는 거고 저희 집 그런 허례허식에 안 빠져요. 제가 딱 잘라 말했지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허영심 가득한 시어머니라고 해도 자꾸 말을 끊고 듣지는 않으니 답답했지만 더 열받는 건 자꾸 우리 집안을 가난쟁이, 무식 집안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나도 한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역시 공부를 못하면 몸이 고생하거든. 그래도 그런 집안에 너같이 공부 잘하는 여자애가 나왔다는 게 용하다, 용해. 이런 말을 예사롭지 않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솔직히 몇 번은 참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나를 잡고 요목조목 따지려고 했죠. 어차피 이딴 결혼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동생이 기가 막히게 이걸 눈치채곤 누나, 엄마 용서해줘요. 배운 게 많으시니까 더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셔. 누나가 이해 좀 해주라. 이러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에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너가 중간에서 제대로 처리해. 우리 집안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니네 엄마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무식한 집안 아니니까 가서 전해.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만남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곤 방글방글 웃으면서 너는 내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니? 어른이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그동안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니? 이러면서 은근히 돌려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한판 붙어서 그런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저는 결혼할 생각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로 만나 뵙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며 선을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미안해.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면 이해해주고 우리는 나쁜 뜻은 없었어. 그리고 그 집안 수준이라는 게 맞아야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하게 이야기했나 봐. 미안해. 이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미 마음이 떠난 후라 고개 돌려서 나오려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미안하지만 우리 집이 손이 귀해. 뱃속의 아이도 우리 손주인데 솔직히 놓치고 싶지 않네. 이러면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때 마음이 살짝 흔들리긴 했습니다. 갑자기 180도 변한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정말 무식해서 나를 몰아세운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집안만의 규칙이나 선이 있고 그걸 좀 지키려다 보니 충돌이 일어난 거라고 믿고 싶었죠. 마음이 흔들려서 저도 모르게 몇 번 더 예비 시댁 식구들하고 만남을 갖게 됐어요. 솔직히 그때 결혼을 접어버렸어야 했는데 동생이 어찌나 매달리는지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도 자라나니까 이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지 않았죠. 집에서 아빠도 결혼을 꼭 하라고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렴. 얘기 듣자하니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청 허영심 많고 네 엄마랑 말다툼도 했다고 들었다. 어차피 시어머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너도 아이가 있고 남자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잘 생각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좋지 않겠니? 아빠의 조곤조곤한 설득력 있는 말에 저도 마음이 조금은 열리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생이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았고 그걸 아빠가 듣고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업화 시켜주겠다고 했던 터라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성공할 사람, 실패할 사람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동생은 거의 성공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업 자금 일부를 빌려주게 됐죠.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얘기 들었는데, 집안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니? 사돈 어른에게 감사하다고도 좀 전해주렴. 그리고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니?
택시 운전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아니요. 무리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 안다. 미안해서 그러지. 우리 집도 가난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사업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줄지 몰랐는데 역시 그 사돈네는 기업도 다니신 분이라 그런지 배포가 있으시구만. 이러는 겁니다. 그 후에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들과 동업을 했고 우리 아빠가 빌려준 사업 자금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고요. 대신 그때마다 정확히 차용증을 써뒀습니다. 그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진짜 또 사고가 터진 거죠. 시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퇴짜를 놓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닥 하고 싶지 않은 찰나에 오히려 예비 시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는 게 당혹스러우면서도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살살거리다가 갑자기 결혼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들어보고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더니 너 바른 대로 말해라. 그 애가 우리 애 맞는 거니?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더 들을 가치도 없어서 끊어버렸죠. 몇 시간 후에 동생이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도대체 이 바보 같은 놈은 중간에서 뭘 한 건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은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동생은 울고 불고 저에게 매달려서 누나, 엄마 때문에 그런 거면 진짜 오해야. 미치겠네.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못했어. 이러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동생이 자기들 부모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꽤 깊은 관계였는데 자기가 나를 쟁취했다며 떠벌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잘나서 나를 다른 남자한테서 뺏었다며 큰 소리 친 거죠. 그러니 소위 좀 배웠다고 스스로 잘난 체 하던 예비실에게서 미리 선수 친답시고 저에게 뱃속의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냐고 말을 한 겁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저번에도 확실히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우리 집안을 개무시하냐며 동생을 발로 밀었습니다. 뒤로 낮아빠지더니 동생은 뭔가 결심을 한 듯이 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두 번 다시 그쪽 집안하곤 상종도 안 하리라 마음먹고 저도 결혼 안 하고 다시는 연락도 안 하겠다며 진짜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뱃속의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해서 이틀 정도 휴가를 쓰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너 이럴래? 내가 니네 집안 좀 장난 삼아서 약간 무시하듯이 말한 건 있다지만 이렇게까지 남의 귀한 집 아들놈에게 막대해도 되는 거니? 누가 먼저 막대했는데요. 됐고요. 저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정확히 계산할 건 하고 끝내시죠. 계산? 얘 좀 봐라. 너 말 잘했다. 그럼
뱃속의 애는 누구 애니? 정확하게 하자. 만약 우리 애가 맞으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근데 지금 가난한 집구석 딸내미 주제에 우리 집에 어떻게든 엉겨붙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면 너도 단단히 각오해. 정말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프로 선수 뺨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아이는 낳자마자 데리고 가든 말든 알아서 호적에 올리라고 큰 소리 쳤죠. 아주 미친 소리를 지저대더군요.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완전 미친 노망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도 물러설 수가 없어서 그까짓 거 하겠는데 대신 아드님이 빌려간 돈 좀 내놓으시죠. 무슨 돈? 아드님이 사업자금 우리 집에서 빌려갔으니까 내놓으라고요. 법 좋아하시니 법대로 하자니까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확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건 좀 알아보겠다며 대충 얼버무리더니 가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친정 아빠도 마음이 아프셨는지 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애를 낳고 살아가길 원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잘 풀리진 않았죠. 친정 아빠가 찾아간 곳에는 동생이 아닌 시아버지가 계셨고 그때부터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친정 아빠의 고졸 학력과 택시를 운운하면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사업자금 빌려준 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예비 시아버지 눈앞에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완전 뒤집어 엎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무시했냐? 니네는 책에서 돈 벌어다 먹었냐? 명문대 나오고 세미나 같은 데 나가서 좋은 말만 줄줄 하면 뭐하냐? 어? 일자 무식인 우리 마누라보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내가 택시 몬다고 무시하냐고?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고요. 저희 아빠가 당장 빌려간 돈 안 갚으면 변호사 끼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했고, 그러니 그제서야 동생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지금 회사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금 빼면 쫄딱 망한다면서 제발 아버지 고소를 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친정 아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시아버지도 연락이 와서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 사정을 하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한 번 뒤집어 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나 해서 고소건으로 만나기로 했죠. 어차피 아이 문제도 있어서 단판 지을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휴가차 부모님 계신 시골로 내려와 있어서 시골에서도 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예비 시부모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사돈어른, 그리고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동안 내가 너희 집안 무시하고 자꾸 남의 애라고 너를 욕보인 건 정말 반성하고 있단다. 한 번만 용서해 주지 않겠니?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대판 싸울 생각에 왔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아들 뺏기는 것 같고, 너가 그냥 미워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더 애착이 있었나 봐. 너한테 괜히 화풀이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정말 내가 못된 시어머니가 맞다. 욕하려면 날 욕해다오. 이러는 겁니다. 참나, 이제 와서 이러니 더욱더 어이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엄청 잘못했다고 꼬랑지를 바짝 내린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또 속으로 무슨 꿍꿍이길래 이러나 했죠. 그런데 갑자기 친정 아빠가 알겠고요. 일단 여기서 서로 대화를 끝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결정 날 것도 아니니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합시다. 일단 지금 서로 무릎 꿇고 용서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은 알았으니까 며칠만 진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만나기로 하죠. 아마도 아빠는 여기서 단판 짓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도 알았다고 했고요.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괜찮은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아빠가 우리 사돈 되실 분들인데 제가 역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빠 택시로 근처에 있는 역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비 시부모에게 잘 가라고 인사만 하고 집에 있었죠. 그러곤 한참 기다렸는데 아빠가 후다닥 집에 오시더니 갑자기 컴퓨터로 뭔가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하고 보니까 아빠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더군요. 아빠, 이게 뭐예요? 내가 증거 만들어 왔다. 이러면서 블랙박스를 한참 보시는데 세상에나 시부모가 택시 안에서 나누는 대화더군요. 아빠 말로는 이것들이 우리 없을 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일부러 택시 타고 가다가 잠시 화장실 들린다면서 주유소에 정차한 후에 택시 안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때 둘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업 자금만 아니면 더러워서 이 짓거리까지 해야 하니? 그러게, 당신이 이상한 회사에 투자해서 돈만 안 날렸어도 이런 무식한 택시 운전사 집안에 사정사정 안 해도 되잖아요. 몰라. 나도 망할 줄 알았나. 어쨌든 이 무지랭이들 꼬셔서 아들놈 사업 챙겨주고 아이는 어디 딴 데 맡겨. 그거 누구 씨인 줄 알고 아이 우리가 키워. 이러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심증은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생기니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아빠도 더 이상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지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이젠 결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제 미래, 그리고 뱃속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찾길 원하셨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이런 미친 시댁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미혼모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예비 시어머니 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제가 모든 걸 아는 줄도 모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머, 얘야. 어떻게 생각 좀 해봤니? 그래, 어떻게 혼인신고부터 할까? 그냥 아이만 들고 우리 집으로 오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단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 같은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저는 이 결혼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저희 아버지한테 빌려간 사업 자금 갚으세요. 안 갚으면 아드님 깜빵 갑니다. 그러곤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전화가 와서 손주도 관심 없고 저랑 혼인신고는 아예 알 바도 없고 오직 지 자식 고소당한 거 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다 늙어빠진 추한 여자만이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역겨웠어요. 그 이후에 동생이 찾아와서 누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저런 사람인 줄 나 정말 몰랐어. 누나가 원한다면 나 평생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어? 아이 낳고 결혼식 올리지 말고 그냥 살자. 내가 정말 잘할게. 솔직히 부모님만 없으면 우리 사이 좋았잖아. 응?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도저히 이 자식의 부모를 안 본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틀림없이 중간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텐데 그걸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동생은 저를 계속 사랑한다며 더 늦기 전에 아이랑 셋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는 아이를 낳았고요. 일단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점점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더군요. 물론 동생이 자주 찾아와서 아빠 노릇을 했고요. 진짜 아빠긴 하니까요. 생각보다 아이도 잘 보고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그냥 혼인신고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마지막 진실이 밝혀졌어요. 산후조리원이 제가 아는 동생이 일하는 곳인데 남편이 그 근처에서 전화로 자기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제 친구에게 딱 들킨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점수 따고 사업자금 빌리고 괜찮아지면 다 알아서 할게요. 아이는 내 아이인지 아닌지는 뭐가 중요해. 이제 정nem이 다 떨어졌는데. 엄마, 전현이 엄마한테 발톱 드러내는 거 봤을 때 난 이미 정nem이 떨어졌어. 지금 이직거리 하는 것도 돈만 아니면 내가 왜 해. 진짜 회사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살랑살랑 맞춰주다가 나중에 내가 뒤집어 엎을 거니까 엄마도 좀 참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제 친구가 너무 놀라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저도 이제는 너무 무섭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도 그나마 마음이 풀려서 다시 동생을 사위로 받아들이네 마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완전히 끝낸 거죠. 참,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은 처음이라서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네요. 그 후 이걸 무슨 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 검토를 좀 해보려고 했죠. 어차피 돈 안 갚은 건 신고하면 바로 쇠고랑이니까요. 아빠가 친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확답은 못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을 무시한 적이 있거나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있냐면서 이런 건 모욕죄나 명예훼손도 있을 수도 있으니 다각도로 검토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거 그냥 가만히 둘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갈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면 되고요. 저도 능력 있고 집에 돈 있어서 키우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를 무시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 부모님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대하고 마지막엔 돈만 뽑아먹을 생각하는 그런 집구석은 법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미혼모로 열심히 살기 위해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